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D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온라인으로는 이제 시험 전에 1시간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2개 반 정도가 아직 앞에 진도를 좀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반들은 좀 했을 텐데 그 진도 못 나간 2개 반을 위해서 여기 이전에 한 부분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을 다시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개 반이 우리 반이야. 8반? 아니 9반이야. 9반. 자, 쭉 보면은요, 우리 처음에 이제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 해가지고 쭉 얘기했죠. 문화절대주의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류학에서 이 문화절대주의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상대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상대주의의 사례들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인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절대주의와 문화상대주의, 이게 이제 서로 대립되는 건데, 문화절대주의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할 거다. 요런 얘기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소리가 좀 울리죠. 제가 이 공간이 이제 좀 좁은 공간인데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이 공간이. 사실은 여기 스터디 카페야. 나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집에서 지금 오늘 할 수가 없어갖고 여기서 하는데, 글쎄요, 들을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상대주의가 맞다. 문화상대주의가 뭔데? 문화 간에는 우열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의 태도를 우리가 취하자. 그런데 문화상대주의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화가 지닌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성찰하기가 어렵다. 문화 안에는 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특히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문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예제, 그리고 순장제, 제가 바로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거 거의 대부분 다 봤는데 또 안 본 반이 있으면은 한번 보시라고. 그런 어떤 공자가 비판한 순장제라든지 노예제라든지, 그것도 문화 아니야. 문화는 문화지. 문화는 문화인데 그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건 좀 아니겠다. 그렇다면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되 그것의 어떤 한계점은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따라서 문화상대주의의 태도를 지니면서도 그것이 지나쳐 윤리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윤리상대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런 어떤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화는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윤리상대주의로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건 좀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리상대주의가 뭔데? 자, 봅시다. 자, 윤리상대주의란 윤리가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야.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보는 관점이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윤리상대주의적 입장을 많이 취하거든요. 우리 윤리상대주의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봅시다. 문화상대주의와 윤리상대주의, 우리 자민족 중심주의 저번에 다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한다. Cultural Relativism. 그래서 문화가 내는 우열이 없다. 우리 레비스트로스 실패열 때도 얘기했고요. 그러면 윤리상대주의는 어떤가? 윤리상대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상대주의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사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라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따라서 같은 행위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윤리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행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아까 봤듯이 뭐 노예제도라든지 인종차별 정책, 명예살인, 일본군 위안부, 그죠?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올바르거나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막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를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땐 나쁜 것, 일본이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이래버리면 우리가 뭐 상대편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윤리상대주의에서. 예를 또 들어봅시다. 자, 안중근에 대한 도덕 판단. 자, 살인은 나쁜 행위다. 쭉 따라오세요. 맞죠? 예.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예. 자,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 예. 뭔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안중근은 나쁜 사람이다. 선생님, 이거 뭔가 좀 이러죠. 또 하나 더 보라고. 자, 안중근에 대한 도덕 판단 2. 나쁜 행위를 막는 것은 좋은 행위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는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광화문에 앞에서 이제 저기 쭉 골목 따라 들어가면 소녀상이 있어요. 아시죠? 소녀상. 그 뒤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 맞는 것 같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서 나쁜 행위를 막았어. 자, 그러므로 안중근은 좋은 사람이다. 1과 2를 종합해보자. 그랬더니 윤리상대주의적 결론이 나와. 살인은 나쁜 행위인데 살인은 나쁜 행위를 막는 좋은 행위일 때도 있다. 따라서 살인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살인을 한 안중근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윤리상대주의적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윤리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해도 될까? 걱정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윤리상대주의는 올바른가? 어떤 행위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것이 올바른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윤리상대주의를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행위가 때에 따라서 올바르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여 상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판단하는 원리 규범은 상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리 규범은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의 상위에는 절대적인 원리 규범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에 나타난 것들은 요렇게 다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요것의 어떤 근원적인 것들은 다 공통된 것이야.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이지 않은
어떤 원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비판.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고. 절대적인 원리 규범은 있다. 자, 살인은 나쁜 행위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죄 없는 1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 또 앞으로도 죄 없는 100만 명을 더 죽일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 있어. 자,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나에게는 총이 한 자루 있어. 방아쇠만 땅 당기면 그 사람은 죽어. 그래서 앞으로 죄 없는 100만 명, 그 100만 명 안에는 나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연 나쁜 행위인가? 죽이는 게 옳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게 확실하다면, 그죠? 앞으로 이 사람은 100만 명을 더 죽인다. 그럼 그게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살인은 나쁜 행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좀 부족해요. 그죠? 더 자세히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나쁜 행위이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절대 규범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 반론에 부딪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걸로 가자. 자, 이거는 절대적인 원리 규범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상황에 따라 좋은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자,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인 원리 규범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원리 규범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범이 상대적이다 라는 걸 지금 반박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트롤리 딜레마예요. 고장난 기차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기관사는 방향만 바꿀 수 있습니다. 요쪽 길로 가고 요쪽 길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무고한 사람 100명이 있어요. 여기는 무고한 사람 1명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기관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로 가야 합니까? 일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을,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응?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나쁜 행위라면서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원리적인 걸로 가야 돼요. 더 원리적인 거. 공리주의라든지, 그때 이제 공리주의라든지 칸트의 의무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점점 더 원리에 다가간다. 그래서 좀 한 2단계 정도만 가면은 절대적인 원리 규범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자신의 선택이 있어요. 나는 이게 절대적인 원리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야, 나는 이게 원리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건 있지만 원리 규범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보편윤리는 있다. 선생님 갑자기 절대적인 윤리에서 그게 바로 보편윤리야.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윤리, 보편윤리. 좋아. 문화상대주의, 구체적인 규범의 다양성, 요거는 인정해. 그러나 문화의 바탕에 놓여있는 정신이나 기본 원리는 절대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책임과 의무,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 라거나 자식은 부모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거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혹은 더 원리적으로 악을 줄이고 선을 늘려야 한다. 이런 윤리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므로 보편윤리는 있고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윤리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는 인정하지만 윤리상대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의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상대주의도 이제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문화상대주의, 생활양식은 서로 달라도 우열은 없다. 보편윤리, 보편적인 도덕 가치는 있다. 식인부족의 식인행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선을 없애고 악을 키우는 거 아니냐. 손바닥에 침을 뱉어 인사하거나 혀를 내밀어 인사하거나 악수하거나 다 다르지만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원하는 것이다. 자,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거나 하지만 위생적인 환경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거다. 이런 어떤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서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달라도 말이야.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가 있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윤리상대주의요. 그래서 윤리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윤리상대주의란 윤리가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인데, 하지만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서 윤리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상대주의는 인정할 수 없다.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문화를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보편윤리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과 같은 보편윤리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 등의 도덕적 가치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황금률이 뭐지? 왼쪽에 보자. 황금률이라는 건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는 윤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이 수많은 종교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 위에 이제 아까 제가 동영상 얘기했잖아요. 순장. 거기 보니까 이제 공자가 그러잖아. 딱 당신도 그러면은 그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이 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녀석 하면서 이제 공자를 갖다가 막 화를 내잖아요, 공자한테. 그때 이제 딱 공자가 한 말이 이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기 싫다면 그 어린 노비도 무덤 속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요거예요. 공자가 한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교에서도 있어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 불교에도 어떤 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이슬람교에도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힌두교도 너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유대교도 너에게 해로운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라. 다 비슷비슷한 이런 룰이 있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황금률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다 똑같은 비슷한이라고 하자. 비슷한 규범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 아까 유교 한번 볼까요? 유교를 컨퓨시아니즘이라고 그래요. 공부자, 공자. 여기 보면 이제 do not do 하지 마라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what you do not want done to yourself 네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보편 윤리가 있다. 자, 그러므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인 윤리의 관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편윤리 관점에서 문화를 성찰하는 것.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자.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근데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문화 상대주의는 인정하면서 윤리 상대주의는 인정할 수 없다. 보편 윤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 바로 다문화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잖아요. 여기는 여러 종교들이 있거든요.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문화들을 갖다가 다 서로 다양한 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통된 규범이 없을까? 있을 거란 말이야. 공통된 규범 아래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죠? 다 같이 지내야죠. 어떡하겠어요. 맨날 너희 종교는 악마다 맨날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자, 다음 쪽에 봅시다. 보편윤리 관점에서 문화를 성찰해 볼까? 여기 전족이 나옵니다. 전족. 여러분들 전족 아세요? 뭔가 한번 보자. 전족 정말 아름다운가요? 잠깐만 쉬었다. 자, 힘들다.